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따라오던 여자.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정확한 지명은 말해줄 수 없지만 주변이 온통 논과 밭뿐인 와카야마현에 살았다. 원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아 3개월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니고 있었다. 어릴 때에는 계속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니 즐거운 기분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뭔가 좀 씁쓸한 느낌이다. 우리는 그 좁은 시골 안에서도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 와카야마현으로 왔을 때에는 꽤 큰 2층 집을 저렴하게 구했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라 땅값이 싼 이유였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땅값이 저렴한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 시작은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도중에서부터였다. 짐을 옮기고 있던 트럭이 논밭으로 미끄러져 빠져버린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침대 등등 많은 가구를 버려야만 했다. 안 그래도 넓은 집에 가구와 가전제품마저 없으니 더 넓어 보였고 해가 쨍쨍한 날에도 몸에 한기가 들었다. 큰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당시 나는 아직 계약 기간이 아니라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집 근처에서 벌레를 잡거나 주변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그렇게 벌레를 잡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왼쪽에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벽에 손을 짚은 채 얼굴만 내밀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 눈에는 그 여자의 얼굴과 손만이 보이고 있었다. 그때는 왜 그것을 보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얼굴은 가부키 화장을 연상케 하듯 새하얗고 입술은 새빨갛게 생겨서 빨간 입술과 온통 검은색의 눈이 더욱 부각되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죽희죽 웃고 있었고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그 여자의 얼굴이 2층 창문 옆에 나란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엔 사람이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전혀 없었고 1층 가장 아래부터 2층의 지붕까지 그저 매끄러운 벽이었다. 다시 말해 그 여자의 키가 2층 높이이거나 공중에 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했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금 와서 그 여자를 마주친다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를 본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함께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러 갔을 때였다. 교무실에서 어머니와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있었고 나는 옆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창문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있었다.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또 희죽희죽 웃고 있었고 나는 처음 본 것이 아니기에 해맑게 웃으며 창문에 인사를 했다. 그러자 선생님과 어머니는 대화를 멈추고 나에게 누구에게 인사를 하느냐 물었고 나는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에 우리 집에 놀러왔던 누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청소를 하고 계셨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왜 그러냐 물었지만 어머니는 몸을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만 있었다. 어머니가 진정을 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가 물으니 어느 새하얀 여자가 창문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얘기했다.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니냐며 되물었지만 어머니는 2층을 청소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그 여자가 나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왜 나타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쳐다만 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는지 아버지와 나를 데리고 근처의 신사로 찾아가게 되었다. 신주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그 집의 터를 지키는 귀신인 것 같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다른 집을 찾아보게 되었다. 2주 정도를 그 집에 더 살고 우리는 결국 근처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애초에 짐이 많지 않아 이사는 금방 끝났고 정리를 다 하지 않았기에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거실에 누웠다. 전에 살던 집보다는 좁았지만 한쪽 벽면에 큰 창이 나 있어 전집에서의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 창을 보며 누워 있었고 별을 보면서 아버지가 별자리를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때 창문 우측 위의 구석에서 하얀 무언가가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 내 머리카락과 일부러 최대한 크게 웃으려는 듯 억지스럽게 웃고 있는 빨간 입술이 보였고 검은색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에도 보였는지 별자리를 설명하던 말을 멈추었다. 우리 가족은 그 여자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저것 때문에 또 이사를 온 건데 왜 저게 여기에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울며 물었고, 아버지는 그 이유를 알 턱이 없었다. 부모님은 늦은 시간이고 실내인 걸 알면서도 당장 그 신사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이전에 보았던 젊은 남자가 나왔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따라붙은 모양입니다.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으니 지금 같이 가시죠. 그렇게 신주와 우리 가족은 함께 두 번째로 이사한 집으로 향했고, 나는 방에만 있으라고 하여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을 외는 듯한 소리가 들렸기에 분명 불제를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는 그 여자보다 경을 외는 소리와 당시의 분위기가 더 무서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내 내가 있던 방의 창문에서 그 여자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는 모습이 아닌 매우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하고 나를 얼마 동안 쳐다보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곧 방의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는 나에게 작은 주머니를 하나 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자가 주변으로 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그 여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신기하게도 그 뒤로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하여 지금 살고 있는 도시로 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시골에 있던 귀신이 아니라 도시에 살 때부터 우리에게부터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건지도 모르겠다. 문득 책상을 정리하다 한켠에 놓여있는 주머니를 보고 어렸을 때의 일이 생각나 글을 적어본다.